가장 강하지만 가장 게으른 마왕 멀리는 거대한 빚을 갚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 인간 대륙으로 이주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그는 자신의 진짜 힘을 숨기고 평범한 패배자인 척하며 마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임승자자로 이름을 얻는다. 그가 바로 멀린 루시퍼, 우리의 주인공이다. 현재 멀리는 주간 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바로 밖에서는 교회 부대라 불리는 인간 병사들의 예고 없는 군대가 그의 궁전 밖에서 마족 병사들과 싸우고 있다. 멀린의 여동생 릴리스가 상황을 처리하러 가서 그녀의 어둠의 능력을 사용한다. 매혹 마범으로 적들을 혼란에 빠뜨려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진 단 한 명의 인간 병사가 그녀에게 저항합니다. 완전히 마법이야. 그녀는 주저없이 리리스에게 곧장 돌진하여 제압합니다. 이 여자는 빛의 땅의 233번째 영웅, 앨리스입니다. 릴리스는 멍해진 채 마침내 자신의 매력 마법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깨닫습니다. 적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릴리스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농담처럼 앨리스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자기 피규어 컬렉션에 넣고 싶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멀리 가기 전에 앨리스는 검을 뽑아 그녀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전면전. 하지만 릴리스만이 한 번의 명중을 기록하며 그녀는 깨닫는다. 이 세대의 영웅은 별것 아니면 꽤 평범하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 앨리스가 반응하며 그녀는 성검의 힘을 모두 풀어내어 맞받아친다. 성검을. 그럼에도 릴리스는 그녀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드래곤 힘줄로 만든 머리카락으로 성검을 공격한다. 그러나 순식간에 찢어지고 만다. 성검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며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곧 앨리스는 릴리스를 타고 올라가 마법의 힘으로 그녀의 손과 다리를 묶는다. 그리고 묶는다. 릴리스의 패배로 인간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일제히 들리는 소리가 멀린의 귀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폭발하여 서류를 내던지고 이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소란. 한편 적 하나를 쓰러뜨린 에일리스는 자신감을 얻고 도전한다. 마왕. 그녀는 그들의 분대장이자 대현자에게 허락을 구하며 돌아섭니다. 멀린의 궁전으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대현자는 자신이 직접 마귀를 없앨 것이라고 고집합니다. 수많은 인간 병사와 영웅들을 죽여온 왕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십자군 전쟁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궁극적인 무기인 고래 모양의 포위 공격 기계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한 세기 동안 준비해온 상상할 수 없는 힘입니다. 대현자는 이 고래가 인간 지혜와 기술 발전의 정점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의 가장 위대한 걸작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고래를 풀어놓으며 길을 따라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경로를 따라. 앨리스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필요 없다고 반대하지만 대현자는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그는 모든 악마를 근절하는 것이 전사의 영광이라고 믿으며 결의에 차 있습니다. 목적. 그는 고래를 활성화시키고 거대한 입을 열어 파괴적인 성스러운 플라즈마 빔을 악마 병사들에게 발사하여 제로 만들어버리려 한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바로 그 순간 멀린 루시퍼가 앞으로 나서서 병사들 앞에 서고 그들을 무사히 방어하며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흠집 하나 없이 그는 머리를 뒤로 넘기며 아우라를 모은 후 전장에 나서서 직접 앨리스의 머리 위에 착지한다. 이건 정말 다음 수준의 무례야. 리리스는 즉시 오빠를 안으며 이 잔인한 인간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불평한다. 아직 그의 다리 아래에 갇혀있던 앨리스는 간신히 기어 나오려고 애쓴다. 기어 나오다. 결국 앨리스는 빠져나오고 불평을 시작하지만 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신 리리스에게 이 수다쟁이가 누구냐고 묻는다. 리리스는 왕국에서 보낸 쓰레기급 영웅이라며 그들이 쫓아오게 보낸 것이라고 답한다. 그녀를. 멀리는 앨리스를 향해 돌진하며 그녀의 예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짧게 미소 지은 후 손가락 휙 움직여 그녀를 가볍게 날려버린다. 그의 손가락으로. 그는 빛의 땅 사람들이 영웅을 고르는데 점점 대충대충 한다고 비웃으며 말한다. 이제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칼을 뽑을 필요조차 없다고 한다. 그를 감탄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위에 떠있는 고래뿐이며 그는 그 고래가 적어도 이 고통을 이틀 동안은 덜어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한편 대현자가 앞으로 나서며 멀린에게 마지막 성전의 굴욕을 되돌리러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멀린은 그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 노인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대현자는 그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며
자신이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라며 그것을 큰 업적으로 여긴다. 대현자는 그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며 자신이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라며 그것을 큰 업적으로 여긴다. 마법사는 마침내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이 그때 그 소심한 겁쟁이였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만약 마법사가 용서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선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렇게 해서 악마왕으로서의 활약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었다. 이 말을 들은 영웅과 나머지 병사들은 충격에 빠지고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는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심지어 배신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대현자는 즉시 그 혐의를 부인하며 마법사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마법사를 침묵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의 마법 에너지를 모아 고래에게 전달하여 힘을 1000배로 증폭시킨다. 이로써 고래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진다. 하지만 마법사는 아직도 그것이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도 구부릴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고래가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검은 칼날을 뽑아 한 번이 배기로 그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며 대현자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킨다. 패배를 깨달은 노인은 다시 무릎을 꿇고 이번에는 멀린의 발에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며 모든 책임을 앨리스에게 돌리며 처음 공격을 제안한 것도 그녀라고 주장한다. 그 순간 성에서 종이 울리며 일곱마왕의 주간회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멀린은 이제 주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사실이 그를 강하게 깨닫게 한다. 그는 그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는 당황해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성으로 급히 돌아가는데 아직 한 글자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적들은 가장 무서운 마왕이 사실 서류 작업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완전히 말을 잃는다. 앨리스가 중간에 그를 막으려 하며 아직 전투 중임을 상기시키지만 멀리는 즉시 검을 휘둘러 전투를 끝내고 앨리스를 제외한 모든 인간을 전멸시킨다. 앨리스는 간신히 몸을 방어한다. 성으로 돌아온 멀리는 다른 마왕들과의 회의에 합류하는데 그들은 이미 그가 어둠의 땅을 개선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과도 없고 진전도 없으며 당연히 보고서도 없다. 멀리는 자신이 전체 군대를 물리쳤다고 변명하며 인간 수백 명을 무찔렀다고 말하지만 거대한 하늘을 나는 고래와 함께 일도 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들은 숫자와 이익을 원한다. 궁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시체는 필요 없다고. 그들은 다른 마왕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주며 이를 분명히 한다. 멀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웠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들은 그를 역대 최악의 마왕이라고 부르며 다음 주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그를 조롱하여 결국 그가 폭발하게 만든다. 멀리는 자신이 수백만의 적을 죽인 사람임을 상기시킨다. 그는 혼자서 첫 번째 궁전을 지키며 나머지 6 약한 마왕들을 안전하게 지켜왔어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는 이것이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업적이라고 믿으며 그들에게 그만 질문하라고 말해요. 그만하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그가 전장에 나설 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해요. 그들은 그를 비판합니다. 마왕 중 하나인 욕망의 통치자는 멀린이 일으킨 모든 파괴 행위의 긴 목록을 꺼내요. 그는 궁전을 168번 파괴했고 인프라를 파괴하며 전장 파이프라인을 31,000번 넘게 부수었어요. 이 모든 일 때문에 그의 급여를 삭감했다고 밝혔어요. 더 심각한 건 지금 그는 왕국에 무려 66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야. 이 빚 때문에 가장 강력한 마법사인 멀린조차도 이렇게 겁먹은 거야. 아까 그는 도망칠 수 없어. 사임할 수도 없어. 빚을 갚기 위해 일해야 하거든. 참담한 회의 후 멀린은 도망치기로 결심해. 그는 마왕의 궁전을 영원히 떠나서 빚에서 벗어나려고 계획했어. 몰래 빠져나가면서 리리스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그를 반쯤 죽을 뻔하게 놀라게 할 때까지. 그는 리리스에게 자신의 큰 계획을 공유하는데 그 계획은 그가 떠나면 다른 사람들은 결국 그가 얼마나 의지했는지 깨닫고 그의 복귀를 간청할 거야. 그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복귀를 상상하며 킥킥거리기까지 해. 하지만 릴리스는 그가 실제로 해고된 줄 알아. 하지만 멀리는 그가 저주받은 심장을 고치기 위해 자진 사임했다고 주장해. 그 심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해. 저주는 실제지만 이 녀석은 분명 변명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건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것뿐이라고 해. 그는 이제 가장 강한 적들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저주를 한 번에 끝내자. 리리스는 이야기를 믿지만 여전히 그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녀의 오빠가 박세계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단지 싸움밖에 못하는 무능한 존재니까. 그가 머무르라고 계속 강요하자 그는 66조 엔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죽도록 일해야 한다고 털어놓는다. 만약 더 이상 여기 머무른다면 그렇다. 이 말을 들은 리리스는 즉시 마음을 바꾸고 그를 보내며 새 일자리를 찾으라고 하고 그들이 빚진 것을 갚을 만큼 돈을 벌고 돌아오라고 한다. 그때까지 한편 전장에서는 앨리스가 릴리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죽은 척하려 한다. 릴리스는 아무렇지 않게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즉 다른 이들이 모두 쓰러진 상황에서 전장에 남은 건 앨리스뿐이다.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분명 릴리스가 그녀를 발견할 텐데 릴리스는 실제로 발견하지만 앨리스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녀 같은 예쁜 얼굴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다니 안타깝다고 중얼거린다. 앨리스의 시신을 궁전으로 가져가 자신의 피규어 컬렉션 일부로 삼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많은 갑옷을 옮기는 건 번거로울 것 같다. 그래서 대신 그녀의 머리만 가져가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무력화시키려는 순간 앨리스가 움찔하며 몸을 피한다. 리리스가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는 처음부터 앨리스가 그냥 가장인 척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걸 드러낸다. 이번에는 리리스가 농담을 멈췄다. 그녀는 형 앞에서 자신을 당황하게 만든 앨리스를 벌주고 싶어 한다.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앨리스는 도망친다. 좋은 고양이와 쥐게임을 좋아하는 리리스는 두 마리의 늑대를 불러서 귀여운 쥐를 쫓게 한다. 한편 멀리는 해안에 도착한다. 악마 대륙을 탈출하기 위해 그는 악마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는 대현자의 군대가 남긴 배들을 보고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멀리서부터. 하지만 그가 부두에 도착했을 때 모든 배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자신이 적들을 쓸어버릴 때 사용한 그 배기 공격이 배들도 파괴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불행히도 악마들은 수영을 못한다. 물속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멀리는 완전히 갇혀버려 어떻게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에게는 작은 배가 있지만 바다를 노젓고 건너는 것은 너무 번거롭다. 그때 앨리스는 달려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늑대들에게 쫓기면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그녀는 마침내 주인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항상 그녀에게 영웅이 되지 말라고 말했었죠. 아직 너무 약해서 비인간 전사들과 맞설 수 없었거든요. 그때 앨리스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게다가 황량한 눈 덮인 산속에서 주인과 함께 있던 그녀는 믿었어요. 자신이 꿈꾸던 왕자를 절대 찾지 못할 거라고. 이제서야 그녀는 주인이 옳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녀는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 한 번만 살게 해달라고 약속하게 그녀는 오직 기술을 연마한 후 다시 나왔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힘을 모아 늑대 하나를 쓰러뜨리는데 그러나 다른 늑대는 진짜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그녀를 완전히 압도해요. 죽음 직전 그녀는 자비를 구하며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갖고 싶다고 비명을 지르며 간절히 빌어요. 죽기 전에. 그때 예상치 못한 구원자인 멀린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심코 악마 늑대를 무해한 강아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앨리스를 바라보며 그녀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악마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그래서 그녀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하려고요. 그는 앨리스에게 그녀를 반쯤 만들어진 영웅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녀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2번이나 이제 그녀는 그에게 속하게 되었고 빚을 갚기 위해 그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들어올려 작은 노를 젓는 배로 데려가 그녀를 도구로 삼아 악마의 바다를 건너려고 계획한다. 그는 직접 하기 귀찮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앨리스는 악마왕을 물리치고 영광을 얻으며 잘생긴 왕자와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십자군 원정은 그녀가 잘생긴 왕자를 붙잡고 있기를 바랐지만 실제로 그녀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나무노뿐이다. 한편 딱히 할 일 없는 멀리는 포즈를 취하며 오라를 모으고 있다. 그는 앨리스에게 자신이 노예인 위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며 축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앨리스는 이른바 축복이 보수도 없고 휴식 시간도 전혀 없다는 것을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어쨌든 그녀는 계속 노를 젓고 고향에 도착하면
이 굴욕을 1000배로 갚아주겠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분노를 모아 배를 엄청 빠르게 젓는다. 하지만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멀리는 단단히 서 있고 그가 균형을 잡으려고 발을 배에 고정시킨 걸 그녀가 깨닫는다. 웃음. 해가 저물고 밤이 되자 앨리스는 결국 쉬지 않고 계속 노를 젓느라 지쳐버린다. 쉬지 않고 계속 노를 젓고 있어요. 반면에 멀리는 어디선가 난로를 꺼내 요리를 합니다. 자신을 위한 맛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사를. 음식 냄새를 맡으며 그는 앨리스에게 왜 노젓기를 멈췄냐고 묻고 그녀를 지금까지 본 중 가장 쓸모없는 영웅이라고 부른다. 앨리스는 이 남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른 그녀는 노를 그에게 던지며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멀리는 그녀를 다시 일하게 하려고 음식을 나누자고 제안한다. 처음에 앨리스의 자아가 동의하지 않게 했지만 배가 고파지자 그녀는 결국 굴복해 음식을 먹는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멀린을 주인님이라 부르기 시작하고 자신에게는 전혀 배짱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인정한다. 고기 냄새에 악마 상어들이 몰려들고 겁을 먹은 앨리스는 곧장 멀린의 무릎으로 달려간다. 멀린은 한 번의 눈빛만으로 상어들을 쫓아낸다. 앨리스는 왜 그 괴물들이 갑자기 도망갔는지 궁금해하고 멀리는 이 바다에서 가장 강한 생물을 바로 자신이라고 자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자신이라고. 그래서 상어들이 겁을 먹었던 거야. 하지만 앨리스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녀는 이 바다 밑에 바다 괴물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괴물을 만나지 않길 바라고 있어.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배에 신성한 용의 똥을 발랐다고 해. 그랬대. 이 말을 듣고서야 멀리는 왜 앨리스 군대가 그렇게 냄새가 났는지 깨닫게 돼. 그녀는 방어적으로 변해 아주 긴 강의를 시작하며 신성한 용의 똥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해. 하지만 용은 신기하게도 사라져버렸대. 그녀의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다면 멀린이 용의 똥을 판다면 마침내 일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마길수와 계약하는 수정구를 꺼내 보이며 그가 버키라는 이름을 붙인 성룡을 소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제 그는 버키의 똥으로 빚을 갚으려 하며 대륙을 떠날 필요가 없어진 것에 약간 기뻐한다. 하지만 뜻밖의 운명으로 멀린의 손이 미끄러지고 수정구가 바다에 빠지고 만다. 수정구를 잃고 수영도 못하는 멀린은 앨리스와 함께 빛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그들은 갑자기 바다가 얼마나 잔잔해졌는지 알아차린다. 어디에도 물고기가 보이지 않자 멀리는 강력한 포식자가 근처에 있다고 의심한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바다 괴물이 그들 바로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멀리는 괴물과 맞서지 않고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고 앨리스에게 밝힌다. 그래서 앨리스가 직접 나서서 검으로 바다 괴물을 찌른다. 그런데 그 검은 전혀 상처를 입히지 못할 뿐 아니라 괴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멀리는 괴물에게 무가치한 존재인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라며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괴물은 대신 그에게 침을 뱉는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물을 빨아들여 그들을 삼키려 한다. 배가 터질 듯 할 때 마침내 멀린이 검을 뽑고 한 번의 배기로 괴물을 죽인다. 멀리는 거만하고 뻔뻔할지 몰라도 앨리스에게는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멀린이 존재하는 것 중 가장 강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들의 여정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해안에 도착한다. 멀린은 자신에게 이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는 그냥 게으름을 피우며 앨리스에게 모든 일을 시켰다. 앨리스가 그의 위선을 지적하자 멀린은 자신이 분명히 했다고 말한다. 그녀를 현명하게 지휘함으로써 기여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해안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 맞아. 어쨌든 멀리는 앨리스가 자신이 노예로 두기에는 너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그녀를 해고하며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 원래 그런 인연이 아니었으니까 그랬던 거야. 그녀는 이 남자의 뻔뻔함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는 돌아선다. 하지만 멀리는 다시 그녀를 멈추는데 또다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갑옷을 벗으라고 하고 그녀가 저항하자 그가 벗긴다. 그 자신이 그녀의 신성한 비밀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는 돈이 없어서 앨리스의 미스릴 갑옷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바다 괴물을 물리쳐 그녀를 구했으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달아나며 결국 앨리스를 해변에 홀로 남겨둔다.
한편 그의 성에서는 릴리트가 한가롭게 놀고 있는데 그녀는 절망적이고 쓸모없는 남동생이 결국 세상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그저 다시 그녀에게 기어들어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앨리스가 도시로 돌아오자 따뜻하게 환영받지 못하고 끌려간다. 전투에서 함께 죽은 동료들의 책임을 지기 위해 법정에 서게 된다. 판사는 파병된 군대가 멀린을 복종시키려던 자들이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녀는 대대로 내려오던 미스릴 갑옷까지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세대의 영웅들에게 벌로 판사는 그녀의 영웅 지위를 박탈하고 그녀에게 왕국의 금화 5천만 개로 보상하겠습니다. 앨리스는 악마에게 갑옷을 빼앗겼다고 변명하려 한다. 왕이시지만 그녀의 변명은 들리지 않습니다. 판결은 이미 최종적입니다. 1년이 지나고 이제 배 위에서 두 명이 성스러운 해적과 싸우는 앨리스가 보입니다. 티어스, 전투에서 그녀보다 한 계급 위다. 그녀는 인질로 잡힌 시장의 딸을 구하러 왔지만 싸움에 너무 서툴러서 해적들이 전투 도중에 웃음을 터뜨리고 마침내 그녀를 끝내려 할 때였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한 남자가 갑자기 두 해적 위로 떨어져 그들을 발 아래 짓밟는다. 그는 두 홀리티어 해적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착지하면서 그들을 짓밟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앨리스가 그들이 바로 발밑에 있다고 알려준다. 그가 인간 변장한 멀리님이 분명하며 그가 온 이유는 해적들이 성스러운 눈물이라는 말을 엿듣고 저주는 고통을 무감각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죽이고 싶어 한다. 저주의 고통을 무감각하게 하기 위해서다. 공격하기 전에 멀리는 두 해적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라고 말하고 칼을 뽑아 한 번이 배기로 그들을 쓰러뜨린다. 그 배기는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켜 앨리스가 부른 지원함들도 파괴한다. 앨리스가 부른 지원함들도 파괴된다. 아직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에 악마왕임을 알아보지 못한 앨리스는 이 신비로운 모험가와의 로맨틱한 만남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 신비로운 모험가와의 만남을 상상한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멀리는 마치 슈퍼맨처럼 날아가 버려서 그녀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곧이어 한 뉴스 기자가 사건에 대해 생중계로 보도하며 공개했어요. 전국에 알려진 수수께끼의 범죄자 나이트블레이드가 구조함대를 전부 파괴했다고 이 소식을 전하며 그녀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범죄자를 언급했어요. 앨리스는 기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나이트블레이드는 범죄자가 아니라 성스러운 눈물을 물리친 영웅이라고. 그는 그를 극찬하며 이렇게 강하고 우아한 검사를 본 적이 없다며 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어쨌든 앨리스는 집에 돌아와서 250금화를 더해서 자신의 보물창고를 채웠어요. 저축액을 10,000골드로 늘렸다. 그녀는 드디어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며 흥분하고 겨우 4,999만 999만 골드만 더 모으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깨닫는다. 그녀는 명성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떠밀린 마법사 멀린을 저주한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책상을 내리치고 실수로 물을 쏟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살펴보던 위례서에 물이 묻었고 그 안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5,000골드 현상금이 적혀 있음을 발견한다. 그는 남쪽에서 무료로 머물러 온 듯하다. 물론 이 남자는 멀린이고 그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앨리스도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곧 생각을 접는다. 악마왕이 그렇게 낮은 짓을 할 리 없다고 확신하며 어쨌든 그녀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나이트블레이드의 등 뒤 그림을 숭배하고 키스하며 그에게 빚을 갚을 만큼의 행운을 축복해달라고 간청한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악마왕을 저주하며 그가 자신의 빚보다 최소 10배는 더 큰 무한한 빚에 빠지길 바란다. 적어도 그녀보다 10배는 더 나쁘게. 말이 나온 김에 멀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꽤 이름을 알렸다. 수배범으로서. 하지만 그의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하는 건 그에게 걸린 현상금이 겨우 5,000금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오라를 채집하며 계속 농사짓는다. 포즈를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키키우 그는 자신의 불운을 우리에게 털어놓으며 미스릴 갑옷을 팔아 거부가 되려던 그의 대계획이 몇 주 만에 돈을 다 써버리면서 무너졌다고 설명한다.
그 이후로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공짜로 얻어먹고 사기를 치며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한다. 지금 그는 다음 목표를 찾아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하지만 막 들어서려던 찰나 2명이 강도가 다가와서 그의 소지품을 요구하기 전에 멀리는 우노 리버스 카드를 내밀며 그들의 것을 요구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수로 다른 도둑들과 마주친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는 완전히 빈털털이라고 주장하지만 도둑들은 그의 검을 원한다. 멀리는 검을 뽑으면 그들의 쓸모없는 얼굴이 지도에서 지워질 거라고 경고하며 겁을 주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허풍을 부린다고 생각하며 비웃는다. 도둑 중 한 명은 멀린에게 진정한 기술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멋지게 사과를 깎기 시작한다. 다른 도둑은 감탄하지만 아마도 최고의 검사인 멀리는 그렇지 않다. 아니다.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는 침착하게 어린 강도를 뒤로 데려간다. 그런 다음 칼을 뽑아 한 번의 동작으로 나이든 강도를 조각조각 베어 강도의 진짜 고블린 모습을 드러낸다. 어린 강도는 당황하여 자신도 고블린임을 드러내고 목숨을 걸고 도망친다. 사과를 떨어뜨리는데 멀리는 기꺼이 그것을 먹고 마을로 향한다. 어린 고블린은 결국 이 사건을 폐하께 알린다. 고블린 왕은 이것을 그들과의 평화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들, 사실 이것이 그의 원래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동족 몇몇을 인간으로 변장시켜 여기저기에 흩어놓았다. 분쟁을 일으키다. 마침내 어떤 바보가 미끼를 물었으니 고블린 왕이 준비가 되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인간 마을을 습격해 가능한 모든 것을 약탈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노예로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한편 릴리스는 멀린에게서 빛의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에 관한 편지를 받는다. 그는 이제 웅장한 성에서 살며 수백 명의 하인들이 그를 섬긴다고 한다. 수백 명의 하인들이. 그래 친구야. 텐트와 개가 내 성이고 수백 명의 하인들이란 말이지. 편지에는 멀린이 여성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아. 사인 받으려고 줄을 선다고도 적혀 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그를 쫓는 건 현상금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멀리는 릴리스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의 삶이 매우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왕들이 정식 사과문을 들고 애원하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서면으로 정중한 사과를 받지 않는 한 릴리스는 오빠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니 안심합니다. 멀린이 공짜로 얻으러 간 마을로 돌아가 보니 그는 이미 한 가게에서 가게의 일꾼을 물리치고 일을 끝냈습니다. 가게 주인은 멀린을 알아보고 겁을 먹었고 멀린은 기꺼이 그를 놓아줍니다. 누군가가 마침내 그가 멋진 얼굴을 가졌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가정하고 그가 잘 볼 수 있게 해줘. 그는 초대 마왕의 궁전에서 자부심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를 남쪽의 얍삽한 얌체족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악마왕으로서의 모든 명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부업 때문에 망쳐졌어요. 하여튼 가게 주인이 남쪽의 얌체족이라고 소리치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타났고 순식간에 사방에서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머리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소리치며 달아납니다. 무임승차하는 사람.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그의 외모에 감탄해서 좋은 공연을 하면 그에게 돈을 주기로 했어요. 멀리는 아이를 위해 쇼를 하기로 결심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검을 뽑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검을 뽑지 않아요. 아이를 다치게 할까봐 두렵거든요. 그래도 그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10골드 코인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의 공연에 대해. 하지만 아이는 속이기 쉽지 않아서 멀린에게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거절했어요. 진짜 일자리를 찾는 대신 사기를 치려고 하는 멀린을 욕했어요. 이 12살짜리 아이에게서 받은 무시가 너무해서 멀리는 복수하려고 해요. 아이에게서 아이스크림 콘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어요. 그 아이는 멀린을 악마라고 부르지만 멀리는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마침 마차가 도착하자 앨리스가 내린다. 그녀는 임무를 띠고 모험가들과 함께 도착했으며 그중 한 명은 왜 앨리스의 영웅 자격이 박탈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멀린에게서 앨리스의 갑옷을 산 남자가 자신의 새 책을 발표하는데 그 책에서는 악마왕이 영웅 앨리스를 노예로 삼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괴롭혔는지 상세히 적혀 있다. 아마도 그는 미스릴 갑옷을 살 때 멀린에게서 직접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앨리스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그룹의 소녀를 설득하려 한다. 그 일이 절대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 소녀는 무작위 책 판매자를 더 신뢰하며 연민을 표하며 말한다. 모든 사람은 잊고 싶은 과거가 있다고. 그녀의 명성을 완전히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앨리스는 요구한다. 책 판매자가 그의 멍청한 책 판매를 멈추라고. 하지만 이미 5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이미 500만 부 이상 팔았다. 이 말을 들은 앨리스는 자신이 사회적 삶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하고 우울증에 빠진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녀가 결국 트라우마에서 회복했을 때 그룹은 그들의 사명을 논의한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동굴에 사는 고블린 도적단을 처치하러 간다. 하지만 그 전에 그룹 내의 한 쌍이 결혼할 계획을 발표한다. 앨리스는 불길함을 느끼는데 무명의 조연들이 이야기를 위해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이다. 그 커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지막 임무, 은퇴, 고향으로 돌아가기 같은 복선 신호를 계속해서 내뿜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한다. 앨리스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 애쓰지만 실패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게 둔다. 자신은 다른 임무를 맡아 남쪽의 무임승자자를 찾으러 간다. 그 무임승자자, 멀리는 선술집에 있는데 메뉴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고 발끝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한다. 하지만 그는 매니저 마사에게 들키고 그녀에게 자기 가게에 취직하려고 한다고 변명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이 왕립 아카데미 졸업생이라 주장하며 수많은 거짓 기술을 늘어놓고 평생 빚진 적이 없다고까지 덧붙인다. 하지만 마사는 여전히 감명을 받지 못하고 그가 웨이터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그는 욕망의 지배자에게 배운 기술을 사용해 말 그대로 디스코 댄스를 춘다. 이 춤이 이 노래의 오프닝 곡에 그대로 나온다는 게 정말 좋아요. 애니메이션. 마침내 보스 마사도 감명을 받고 어쩌면 멀린을 고용하고 싶어한다. 남편. 그녀는 그를 고용하며 한 교대당 금화 1개와 판매한 음료에 15% 커미션을 제안한다. 장난삼아 하던 멀린은 이제 진짜로 이 일을 하고 싶어한다. 마사는 그날 밤부터 일 시작하라고 말하며 첫 월급에서 식사비를 제할 거라고 덤덤히 언급한다. 그녀는 아들 헨리를 소개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바로 전에 봤던 아이였다. 이전에. 하지만 이번에는 마사가 있어서 헨리가 멀린을 모욕하지 못한다. 어쨌든 멀린의 교대는 몇 시간 후 시작되니 헨리가 그를 객실로 데려간다. 가는 길에 멀린은 이전 일을 만회하려고 헨리에게 궁극의 검격을 무료로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하며 과거를 잊자고 한다. 하지만 헨리는 이런 일생일대의 제안을 거절하며 멀린은 검을 휘두르는 법조차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자신이 훈련받고 싶은 유일한 사람은 정의를 사랑하는 자경단원인 나이트블레이드뿐이라고. 그를 우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멀린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바로 나이트블레이드라고 헨리에게 자랑스럽게 밝힌다. 하지만 헨리는 놀라기는커녕 그를 방 안으로 차넣고 그의 거짓말에 지쳐 자리를 떠난다. 그 후 정벌을 위해 떠난 모험가 무리는 고블린 도적단이 이제 고블린 군대에 포위당했고 절망에 빠졌어요. 끝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마 앨리스는 몰랐겠죠. 그 소녀는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남자친구가 고블린 마법사와 거래를 합니다. 그 거래로 그녀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선술집으로 돌아오니 새로운 직원은 반은 게으르고 반은 서빙 중이에요. 서빙은 꽤 빠른 편이지만 손님들은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건 그냥 여기요. 손님, 즐기세요 하는 평범한 서비스죠. 그런 서비스요. 하지만 멀리는 신경 쓰지 않고 손님에게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직접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는 남성 손님들에게만 무례한 것 같고 여성들에게는 기꺼이 제대로 된 웨이터처럼 행동하며 무료 케이크까지 제공한다. 이 녀석은 다른 사람들의 여자친구를 훔치고 다니며 그를 사랑하는 모든 여성들과 이 선술집을 위해 공연까지 펼친다. 남성들은 그들의 불안감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서 이리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술집 주인 마사는 음료 판매가 급증해 기뻐하며 멀린을 최고 실적자라고 칭찬한다. 멀린은 마사에 대한 칭찬을 기록해서 다른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사에게 돌아와서 그녀는 이 마을의 모든 소녀들이 그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녀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신문에 그의 정보를 게재하려고 해요. 그것이 일어나면 멀리는 자신이 가장 무서운 악마 군주라는 평판이 손상될 것을 알아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서 그는 마사에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며 자신은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고 대신 모든 고객을 잘 대접하겠다고 약속해요. 마사는 멀린의 매력적인 말에 넘어가고 어쩌면 그에게 정말 빠져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의 아들 헨리는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녀는 이 무임승자자가 그의 새아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멀린에게 경고한다. 만약 그가 엄마를 건드리려 하면 자신이 그를 때릴 것이라고. 멀린은 마사 앞에서는 얌전히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이 버릇없는 녀석을 혼내주고 싶어한다. 이 버릇없는 녀석을. 나중에 앨리스는 무임승자자의 흔적을 찾으려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큰 소리로 나무를 때리고 있는 헨리의 말을 엿듣는다. 이봐. 내게 교훈을 줄 거야. 무임승자자야. 그녀는 현상금 사진을 보여주고 헨리는 어쩐지 멀린의 사악한 미소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말했던 무임승자자가 엄마의 선술집에서 일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성을 속여 술을 사게 만든다고 하면서 단 며칠 만에 연간 수입의 절반을 벌었다고 하네요. 그는 그들의 연간 수입의 절반을 며칠 만에 벌었다고 말해요. 앨리스는 그 남자가 찾던 무임승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쨌든 그녀에게 교훈을 주라고 원해요.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여성을 훔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금화 한 자루를 조건으로 제안하니 앨리스는 이 새로운 일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웨이터인 데이지 더 차머라는 이름의 사람을 조사하러 선술집으로 가요. 그가 바로 데이지 더 차머예요. 그녀가 선술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곳곳이 혼란에 빠진 모습을 발견하는데 주로 여성들이죠. 머리니 과장된 살사 춤을 추자 사람들은 소리치고 박수를 친다. 그를 위해서다. 눈은 가려져 있지만 그의 미소는 현상금 사진과 확실히 일치한다. 앨리스는 그가 남부의 무임승자자임을 확인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도망치는데 능숙하다는 걸 알고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먼저 어둠 속에서 그에게 다가가려 한다. 하지만 다가가자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고 머리니 그녀를 알아챈다. 그는 물론 그녀의 하찮은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에게 함께 춤추자고 강요한다. 하지만 곧 그는 그녀가 1년 전에 노예로 삼았던 미완성 영웅임을 깨닫고 동시에 앨리스는 남부의 무임승자자가 마법사 멀린, 즉 마왕임을 알아챈다. 그 사실에 완전히 얼어붙지만 그가 이미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떠올리자 검을 집어들고 그의 얼굴을 빠르게 찌르려 한다. 멀린은 물론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며 그들이 오래된 지인임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를 지인으로 여기지 않고 복수를 원한다고 말한다. 복수를 원한다고 말한다. 멀린은 그녀 위에 올라타고 진정시키려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앨리스는 눈물을 터뜨리며 멀린에게 해변에서 자신을 그런 상태로 두고 간 것에 대해 후회가 없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표현하며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그의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진정한 남자라면 책임을 지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은 다른 맥락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여성들은 전혀 다른 것을 듣는다. 그들은 멀린이 그녀를 이용하고 버렸다고 생각하며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깨닫는다.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한다. 멀린은 앨리스에게 오해를 여자들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녀는 계속 울면서 갑옷을 돌려달라고 말한다. 선술집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을 닫고 앨리스가 멀린의 여자친구인 줄 알고 마음이 아픈 마사도 그에게 그녀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한다. 둘 사이를 정리하라고. 멀린은 참지 못한다. 그는 앨리스에게 울음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울어야 할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공연을 망쳤다고 탓한다. 그의 평판이 훼손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는 팁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앨리스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멀린에게 갑옷을 돌려주면 자신을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한다. 멀린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그것이 앨리스가 자신에게 여러 번 구해준 대가로 준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설령 그가 그녀에게서 가져갔다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수년간 빛의 땅이 어둠의 땅에서 많은 것을 약탈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앨리스는 신경 쓰지 않고 단지 갑옷을 되찾고 싶어한다. 그녀가 그것을 왕국에 돌려주면 왕국이 그녀의 빚을 탕감해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머리는 그것을 수천만 골드 코인에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돈을 순식간에 다 써버렸어.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녀의 갑옷은 그냥 쓰레기 조각일 뿐이라고 말해. 앨리스는 여전히 신경 쓰지 않고 만약 그가 어떻게든 갑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멀린을 체포하겠다고 협박해. 그녀의 협박을 듣고 멀린은 악당처럼 미소를 짓기 시작해. 도대체 누구를 속이려는 거지? 그는 한 번의 일격으로 바다 괴물을 물리쳤고 그 일격이 그녀 나라의 가장 강한 해군을 겁먹게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줘. 그래서 그들은 배에 용돈을 놓았을 정도야. 그러니까 그녀나 이 나라의 누군가가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앨리스도 그걸 깨닫고 검을 버린다. 그녀는 멀린에게 나라에 5천만 골드의 빚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멀린은 감탄한다. 오랫동안 그는 여기저기서 몇천 골드만 빚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어떻게든 5천만 골드를 쌓았다는 사실이 그에겐 미친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건 이 모든 게 그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상심한 그녀가 마침내 모든 것을 그에게 설명한다. 왕국이 그가 훔친 갑옷을 잃어버린 죄로 그녀에게 이 막대한 빚을 떠넘겼고 그녀가 모험가 길드에 가입해 위험한 임무를 맡아야 했던 사정을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멀린은 앨리스의 우울한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녀에게 집중한다. 모험가 길드에 대해 묻는다. 정말 높은 보상과 성스러운 적들이 있는지. 그가 필요로 하는 건 돈과 강력한 적들이다. 그는 생존을 위해 둘 다 필요하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앨리스에게 자신이 어떻게 모험가가 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과정을 배운 후 그는 그녀를 매력적으로 유혹하려 한다. 자신이 오래된 친구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추천해달라고 한다. 그의 어린 시절 꿈이 모험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형은 프로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앨리스는 그의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그냥 꺼지라고 말했어. 한편 마사라의 아들 헨리는 속상해서 마을 입구를 돌아다니고 있어. 늦은 밤에 그 더러운 무임승자자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 전에 도깨비 마법사와 거래를 한 남자가 문으로 와서 경비원에게 문을 열라고 말했어. 분명히 자정에는 문을 열 수 없다는 규칙이 있는데 그 남자는 예외를 만들어달라고 하며 임무 중에 동료들을 모두 잃었고 간신히 탈출했다고 말했어. 그래서 경비원이 그를 들여보내지만 뒤에 숨어있는 고블린 군대가 있다는 걸 몰라요. 바로 뒤에 문이 열리자 고블린들이 전면 공격을 시작하고 마법사는 그와 거래를 한 후 먼저 공격하며 그에게 동료들에게 합류하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고블린은 절대 협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노예이니까요. 헨리는 모든 것을 엿듣고 재빨리 건초 더미 뒤에 숨으며 목숨을 걱정합니다. 반면 앨리스는 밖으로 나가서 진정을 시키며 왜 지금 악마군주 스트리퍼 댄서가 모험가가 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5천 골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화가 나 있는데 사실상 멀린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녀가 확신하는 유일한 것은 그와 다시 엮이면 오직 끔찍한 불운만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꿈의 왕자 나이트블레이드를 만나 이 악마로부터 구해줄 거라 믿는 것이다. 분노를 터뜨린 후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근처 집들이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한편 두 명의 고블린 난폭자가 선술집에 들이닥친다. 멀리는 그들이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한다. 하지만 고블린들이 이곳을 약탈하러 왔다고 선언하자 멀리는 그들을 던져버린다. 나와서 손님들에게 당황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키며 아직도 마음을 사로잡는다. 다시 말이야. 마사라는 밤중에 고블린들이 나타난 이유가 궁금해지고 걱정이 된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들 헨리를 위해. 그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며 멀린에게 술집일을 맡기고 그는 계속 몰려오는 고블린 무리들을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들을 물리친 후 검을 들고 마사라를 돕기 위해 나선다. 왜냐하면 그녀가 다치면 그는 돈을 받지 못하니까. 마사라는 거의 아들과 재회하려던 찰나 고블린들이 먼저 그녀를 붙잡아 끌고 간다. 그녀를 데려가 노예로 만들려 한다. 헨리는 돕고 싶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숨은 곳에서 나오면 죽음만이 기다린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다. 반면 멀리는 고블린들을 무시한 채 혼란 속을 태연히 걸어간다. 하지만 고블린들은 매번 그를 공격하는 실수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다. 앨리스는 멀린이 고블린들과 공모해 마을을 공격했다고 확신하며 그를 맞선다. 멀린은 영웅이 어떻게 그렇게 낮은 지능을 가질 수 있냐고 되묻는다. 그는 자신, 강력한 마왕이 그런 낮은 짓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고블린 같은 한심한 존재들과 손잡다니. 그는 앨리스의 어리석은 비난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무시하고 걸어가 버린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고블린을 쫓아내자는 제안을 하지만 그는 공짜로 해주지 않고 1만 골드를 요구한다. 물론 앨리스에게는 돈이 없고 그녀가 5천만 빚진 것도 그의 탓이라 그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더 할 말 없이 멀리는 떠나고 앨리스는 혼자서 마을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녀는 얼음 마법으로 고블린들을 막기 시작하며 하나씩 쓰러뜨린다. 그녀를 수적으로 앞서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고블린 마법사가 나서서 앨리스와 싸우겠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엘리트급 마법사라도 혼자서 군대 전체를 이길 수 없다고 말이죠. 바로 그때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멀린에게서 도망쳤던 어린 고블린이 고블린 마법사에게 달려와 울면서 보고합니다. 그 괴물 같은 녀석이 마을 반대편에서 그들의 전사 절반을 쓰러뜨리는 걸 봤다고요. 고블린 마법사는 자신의 부하들의 눈을 통해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것으로 1부가 끝났지만 여러분, 2부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제 2번째 채널에 올려두었거든요. 링크는 엔드스크린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그 괴물 같은 녀석이 그들의 전사 절반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봤다고 보고했어요. 도시의 다른 쪽에서 고블린 마법사는 그녀의 부하들의 눈을 통해서 머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그의 압도적인 힘은 그녀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 머린과 앨리스가 협력하게 된다면 큰일이 될 것임을. 그래서 그녀는 일단 후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어요. 날카로운 사이렌과 함께 모든 고블린이 도시를 떠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었어요. 어머니, 자매, 그리고 아이들을. 요괴들에게 납치된 사람들. 그 순간 수상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는데 마치 요괴처럼 보이는 인간 가면을 쓴 사람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호를 약속하며 금 1000개를 요구한다. 절박한 마음에 그들은 이 통통한 남자를 고용하기로 결심하는데 그는 최고의 경호원이라고 믿으며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그 통통한 남자는 오히려 과거를 잊고 미래를 생각하라고 말하며 요괴들이 이미 그들의 가족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심시킨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혼란의 책임자인 그 사람이 앞으로 나선다. 그는 모두에게 고블린들이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굴속 노예로 삼고 있다고 알립니다. 경비원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를 속여 문을 열게 만든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둘러싸고 뚱뚱한 남자도 그를 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앨리스가 뛰어들어 그를 지키며 그를 강제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서로 탓하지 말고 무기를 들고 잡혀간 사람들을 구하러 그녀를 따라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자신이 믿을 만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이 왕국의 233번째 영웅이라고 모두에게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마왕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소문을 들어서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된다. 뚱뚱한 남자가 군중에 합류해 마왕의 노예와 고블린의 하수인을 믿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둘을 때리자고 제안한다. 앨리스는 이 뚱보가 문제라는 걸 깨닫고 그를 배로 걷어차며 즉시 입을 다물게 만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두에게 비겁한 길을 가지 말고 자신과 함께하라고 말한다. 싸움에서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자 그녀는 혼자 떠난다. 그녀가 떠나는 걸 본 헨리는 모두를 겁쟁이라고 부른다. 그들과 같아지고 싶지 않은 그는 앨리스 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고 술집으로 향한다. 아버지의 오래된 검을 찾으러. 그때 그는 아직 마을에 남아있는 2마리의 고블린 거인들을 만난다. 그는 용감하게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거의 맞아 넘어질 뻔한다. 대신 다행히 멀린이 제때 나타나서 상황을 구하고 결국 매우 짜증나게 된다. 그리고는 화를 낸다. 그는 마르타를 찾기 위해 야근을 해야 하고 이 도깨비들은 계속해서 그의 길을 막고 있어. 그의 길을 막고 있어. 멀리는 해리에게 늦었으니 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지. 그의 엄마가 방금 도깨비들에게 잡혀갔어. 멀리는 그에게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약할 때 영웅 노릇을 해서는 안 돼.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 결국 죽거나 더 나쁘게는 노예가 될 수도 있어. 해리는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지만 그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군. 그는 앨리스가 혼자서 모두를 구하러 가는 용감함을 언급하고
마법사 멀린에게 자신이 우상인 나이트블레이드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마를 구하러 갈 것이라고 말해. 그 아이의 결심이 멀린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 그는 어릴 적 자매와 함께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것은 짧은 기억이지만 멀린이 아직도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모든 건 건방진 태도 아래 숨겨진 그의 마음속에 마침내 굴복하며 그는 이번만큼은 악마의 삶에서 처음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악마처럼 마사를 구하러 간다. 나가기 전에 그는 칼을 뽑으며 헨리에게 인간을 위해 싸우는 자존심의 지배자를 보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술집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마을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본다. 고블린들은 사라졌고 이제는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좋아, 일이 더 늘었군. 다행히도 그는 한 무리가 고블린 동굴로 간다는 이야기를 엿듣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안내하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그는 그냥 술집의 무임승자자일 뿐이야. 멀리는 그가 믿을 만한 전사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그냥 웃으며 생각하지. 그는 여자들을 위해 춤추는 술집 무용수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헨리가 나서서 그를 방어하며 말하길 멀린이 이미 2마리 고블린을 때려서 그의 목숨을 구했다고 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자 멀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신 그에게 지도력을 넘기기로 결정한다. 한편 깊은 고블린 동굴 속에서 고블린 왕은 마법사의 습격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신이 나 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원할 때 언제든 마을을 약탈할 수 있어. 왕이 말을 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끊으며 화면을 독차지하는 악당들은 시간이 먼저 죽는 법이죠. 그녀는 그에게 전에 마주쳤던 2명의 성가신 침입자에 대해 경고하고 돌아올 거라고 확신해요. 그녀는 이미 함정을 파놓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얼마 후 멀린과 일행은 동굴에 도착합니다. 생각 없이 용감한 헨리는 곧장 돌진하여 불길 장벽을 작동시켰습니다. 멀린까지 우연히 휘말리면서 물론이지 그는 피할 만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승리를 확신한 고블린 마법사가 그녀의 부대와 함께 나선다. 모든 사람에게 항복하거나 불태우겠다고 요구하자 청키 씨의 용기가 사라진다. 즉시 마법사 멀린에게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멀린은 한숨을 쉬며 따뜻한 안개처럼 보이는 불꽃 장벽을 지나간다. 고블린들은 마법사를 향해 박수를 치며 응원한다. 그녀는 자신감에 차서 자랑스러워하지만 멀린이 축하에 합류하며 불안한 미소를 짓고 최종 보스처럼 그녀 뒤에 나타난다. 뭐가 그렇게 웃기냐? 마법사가 흥분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 간단한 질문, 너 누구야? 그 질문이 멀린을 정체성 혼란에 빠뜨린다. 그가 악마 군주인가, 웨이터인가, 무임승자자인가, 스트리퍼인가? 그는 악마 군주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악마의 지배자가 변두리 마을에서 웨이터로 일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홍보 대참사가 될 것을 상상해보라. 그래서 대신 그는 부의를 하며 자신을 친절한 데이지라고 소개한다. 선술집 웨이터. 충격적이게도 그의 리즈는 그 여자를 매혹시키지 못하고 수컷 고블린들이 광란에 빠진다. 마법사는 거의 토할 뻔하고 즉시 다시 진지해지며 멀린에게서 강한 전투 아우라를 느끼지 못한다. 그는 단지 운 좋은 약골릴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무기를 뽑아 그를 끝낼 준비를 한다. 하지만 멀린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고 그들의 목숨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냥 마사를 넘겨줘. 그의 반짝이는 애니메이션 눈빛이 마법사를 거의 유혹한다. 거의 다 됐어.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궁극의 화염 마법을 그에게 날린다. 하지만 멀린의 옷 한 올도 타지 않는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재채기를 하고 그 한 번이 재채기가 화염 마법을 다시 고블린들에게 되돌려보내 마치 치트키처럼 전멸시킨다. 그때 마법사가 충격에 휘청일 때 멀린은 가볍게 그녀의 얼굴을 톡 쳐서 빛의 속도로 산으로 날려버린다. 마법사가 쓰러지자 그녀의 모든 함정이 무력화되고 멀린 일행은 자유로워진다. 그가 동굴로 걸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궁금해한다. 그가 TV에서 본 자경단 나이트블레이드인가? 그런데 2명의 초보 고블린이 인질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진다. 앨리스가 등장해서 행동 준비를 한다. 그녀는 모두를 해방시키고 길을 막는 고블린들을 부수며 통로를 만든다. 그리고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큰 문제가 남아있다. 고블린 왕이다. 그는 수년 만에 드디어 왕좌에서 일어난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앨리스는 그의 힘을 감지한다. 그녀는 그것을 부른다. 적어도 성스러운 계층이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트급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승산이 없다. 멀린 쪽에서는 전투가 아니라 고블린 동굴에 이상하게 설계된 복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알고 보니 교만의 지배자는 미로를 헤매지 않고는 길을 찾을 뇌세포가 부족하다. 누가 알았겠는가? 앨리스는 여전히 쓸모없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블린 왕에게 붙잡히는데 그는 그녀를 붙잡아 목 조르려 한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재미있어 해서 죽이지 않고 대신 괴롭히려 한다. 천천히 이것이 그의 실수로 변하는 순간 앨리스는 도망칠 가장 작은 기회를 이용해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녀의 궁극기인 절대 영도를 사용해 그를 공격하고 연속 3번의 치명적인 타격을 날리며 배를 관통하는 얼음창을 꽂아 넣는다. 하지만 충격적으로도 고블린 왕은 즉시 자신을 치유한다. 전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는 복근이 선명한 기가차드로 변신하여 그녀를 완전히 압도하며 방패를 산산조각 내고 뼈 주먹으로 그녀를 강타한다. 그리고 강력한 주먹으로 타격한다. 한편 이제 도망치는 인질들은 마침내 머린을 만나게 되고 그녀는 마침내 마사와 마주친다. 주저없이 그는 그녀에게 이 현장 작업에 대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고블린들이 덮치는데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머린의 손을 잡고 그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머린은 고속으로 도망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느릿하고 차분한 걸음걸이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배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고블린들을 깔끔하게 해치워 마르타와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면서 그는 정말 훌륭한 전사입니다. 제일 먼저 잡힌 모험가 소녀. 사실상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소녀가 이 모든 난장판이 시작된 거고 멀린에게 도망치는 우리를 위해 뒤에 남은 앨리스를 구해달라고 애원해. 도망쳐. 멀린의 붉은 악마 쪽은 반쯤 완성된 영웅을 구하는 건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고 말한다. 특히 그녀가 지난번 만났을 때 자신을 찌르려 했던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의 착한 파란 악마 쪽은 그들이 아직도 앨리스를 모험가 길드에 들여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필요하다고. 마사도 끼어들어 앨리스를 구하면 월급을 3배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말에 멀리는 자신이 돈에 눈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불쾌해한다. 야, 너 진짜 돈밖에 안 신경 쓰잖아. 위선자 빈털털이야. 모험가 소녀는 멀린에게 앨리스가 골드 코인으로 가득 찬 고블린 왕의 전당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왕은 성스러운 눈물이라는 사실도 알려준다. 그 말에 멀린의 관심이 쏠린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돈과 강한 적 모두가 필요하다. 망설임 없이 대시가 들어가고 여자들은 뒤에 남아 생각한다. 이 희생적인 영웅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앨리스를 구하려 들어갔다고. 그것을 멀리는 동굴 안의 긴 길을 달려가서 거대한 문을 부수고 무용한 영웅을 구하기 위해 홀에 들어간다. 고블린 왕은 진정한 악당처럼 멀린을 본 후 긴 연설을 시작한다. 하지만 멀리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뒤에 쌓인 보물 더미를 응시한다. 그를 형, 넌 복권 당첨이야. 그는 문자 그대로 고블린 왕을 밀쳐내고 보물을 차지하려 한다. 고블린 왕은 혼란스러워한다. 이 사람은 열심히 훔친 전리품을 그냥 들어와서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멀린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후 무심코 고블린 왕의 왼손을 잘라내고 앨리스를 구한다. 앨리스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보는 건 그에게 조금 상처를 준다. 그는 이렇게 그녀를 데려올 수 없다. 마사라면 그녀의 상태를 보면 무능한 배달에 대해 급여를 깎을지도 모른다. 아픔 속에서도 앨리스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한다. 멀린이 그녀가 안전하다고 확신하자 그녀는 드디어 기절한다. 멀린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힌 뒤 재생 중인 왕에게 시선을 돌린다. 고블린 왕의 자신감은 멀린을 지루하게 만든다. 그는 말 그대로 한 방에 끝나는 남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을 뽑지 않는다. 대신 고블린 왕이 먼저 공격하게 두고 모든 공격을 거침없이 막아낸다.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고 고블린 왕이 그의 정체를 묻자 멀리는 그 정도 급의 자격으로는 알 자격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예명인 데이지라고만 소개한다. 조롱을 받자 고블린 왕은 어쩔 수 없이 최종 형태로 변신한다. 형태를 갖추고 궁극의 기술을 발동할 준비를 한다. 멀리는 그를 내버려 둔다. 만약 충분히 강하다면 그의 수명을 15일에서 20일 정도 연장시킬지도 모른다.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고블린 왕은 멀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항복하고 자신의 부하가 되라고. 멀린은 그 제안에 히스테리컬하게 웃으며 웃음을 참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웃음을 참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아우라와 매력에 견줄 자가 없다는 극적인 연설을 한다. 심지어 신들조차 그의 찬란한 광기의 일부도 견디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 찬란함을
그는 고블린 왕이 심지어 그의 애완용 용의 먹이조차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것으로 결론이 난다. 고블린 왕은 궁극기를 사용하지만 멀린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는 앨리스를 노린다. 멀린은 냉정하게 맨손으로 공격을 막으며 고블린 왕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한다. 심지어 자신이 성계라고 주장하는 것조차 그의 여동생 릴리트조차 이보다 강하다. 이 헛소리에 지친 멀린은 마침내 검을 뽑고 고블린 왕은 즉시 자신이 교만의 지배자임을 깨닫는다. 그 전설의 소용돌이 검은 오직 그만이 휘두를 수 있다. 고블린 왕이 자비를 구걸하기도 전에 멀린은 그를 먼지로 만들어버린다. 비록 약했지만 멀린은 성스러운 적을 물리쳐서 약간의 체력을 회복한다. 그의 공격은 왕자 뒤에 있던 조각상을 부수며 더 많은 금화들을 드러낸다. 그 광경에 멀린은 황홀한 꿈속에 빠진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정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그의 공격은 조금 과했었다. 그것은 너무 강력했어. 동굴 위의 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제 그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앨리스를 구하거나 보물을 가져가거나. 이번에는 더 지적인 파란 악마가 보물을 가져가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빨간 악마는 앨리스를 구하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그가 모험가 길드에 가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더 많은 돈과 더 강한 적들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이익과 마사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멀린은 앨리스를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뒤에 남겨진 금화 더미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밖에 나오자 헨리가 가장 먼저 멀린을 칭찬하며 앨리스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마사는 그가 심각하게 다친 앨리스를 생각하며 우는 줄 안다. 하지만 아니다. 이 눈물은 미완성 영웅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가 방금 잃어버린 보물을 위한 것이다. 나중에 선술집에서 멀린은 의식을 잃은 앨리스 옆에 앉아 자신의 치유 능력을 써서 그녀의 상처를 고쳐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이 작은 일조차 귀찮게 여기며 혼잣말로 투덜거린다. 금화가 가득한 동굴을 포기한 후에 이제는 그를 모험가로 추천해달라고 다시 부탁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 그녀의 옷을 벗겨야 한다. 그가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할 때 마사와 그녀의 아들이 마침 방에 들어온다. 바로 그 순간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그들은 이미 그와 앨리스가 커플이라고 생각하며 사생활을 존중해준다. 그리고 멀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태연하게 하던 일을 계속한다. 그녀의 갑옷을 모두 벗긴 후 매력적인 표정으로 다가가 키스하려는 듯이 한다. 하지만 입술이 닿기 직전에 멀리 떨어져서 그녀의 몸에 침을 뱉기 시작한다. 역겹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멀린의 침에는 치유 능력이 있어 반대 성별에게만 효과가 있다. 곧 그는 방 전체를 침방울로 뒤덮어 앨리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부상. 이것은 멀린의 궁극기 중 하나라서 그는 곧 다시 이런 공짜 서비스를 할 생각은 없다. 한편 부상이 치료된 앨리스는 실제로 꿈속에서 나이트블레이드를 만나 그가 너무 잘생겼고 자신이 그를 가장 사랑한다고 잠꼬대를 한다. 멀리는 자신의 기술이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상한 꿈도 꾸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쨌든 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그녀의 방에 머물며 추가 피해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 다음 날 아침 앨리스는 멀린이 이미 떠난 것을 보고 깨어난다. 모험가 소녀가 그녀를 맞이하며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준다. 고블린 왕에게 기절당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앨리스는 멀린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충격에 빠진다. 모험가 소녀는 사랑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원한을 품지 말라고 말한다. 앨리스는 분명한 오해가 있다며 그들은 단지 죽일 원수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쨌든 모험가 일행은 이제 길드 의뢰가 끝나면서 마을을 떠난다. 그들의 길드 의뢰가 끝나가고 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앨리스에게 그녀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요. 출발 직전 모험가 소녀는 앨리스에게 밤새 일어난 일에 대해 농담했어요. 머린이 옆방에 있었고 그들이 웃고 낄낄거리는 소리를 밤새 들었다고 말했죠. 그게 바로 앨리스가 잠꼬대하며 말한 거였어요. 하지만 머린이 그녀가 의식이 없는 동안 계속 곁에 있었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옷도 입지 않은 채로 있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녀는 충격에 빠졌어요. 시내에서 머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뉴스 기자가 도착했어요.
그는 고블린 전투를 취재하려고 왔어요. 통통한 남자는 자신이 마을의 구세주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했어요. 그가 혼자 힘으로 모든 고블린을 물리쳤다. 하지만 머린이 곁눈질하는 걸 보자마자 그는 맞기 전에 도망쳤다. 맞기 전에 청키 씨가 사라지자 뉴스 기자는 고블린 침공에 대한 머린의 의견을 물었다. 고블린 침공에 대해 머린은 자랑스럽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손짓 한 번으로 쫓아냈다고 말했다. 기자는 카메라를 향해 마을 사람들이 고블린 침공을 기적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감탄했다. 마을 사람들이 고블린 침공을 기적적으로 처리한 것을 그녀는 곧 전 233번째 영웅인 앨리스를 인터뷰할 것이라고 알렸다. 앨리스가 고블린 왕에게 잡힌 것을 포함해 연이은 불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전에 마왕과 해적왕에게 잡혔던 일을 겪은 후 멀리는 선술집으로 돌아와 마사에게서 앨리스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하려는 줄 알고 그녀의 방으로 향한다. 그녀가 고마움을 쏟아낼 거라 생각하며 앨리스가 무릎 꿇고 절하는 상상만으로도 그는 킥킥 웃는다. 그는 재빨리 방에 들어갔지만 그녀에게 공격을 당한다. 그녀가 또 미친 짓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를 더러운 변태, 악마, 악당이라 부르며 미친 듯이 검을 휘두른다. 멀리는 그녀를 벽에 밀치고 왜 그렇게 공격적인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감사하고 목숨을 구해준 것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앨리스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의식이 없고 무방비 상태일 때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비난한다. 이건 분명한 오해다. 멀리는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몸에 침을 뱉으려고 옷을 벗겼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앨리스는 믿지 않는다. 그녀는 모험가 소녀가 밤새 그들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묻는다. 왜 그런지 알고 싶어 한다. 멀린이 진실을 밝힌다. 앨리스는 깊은 꿈속에서 사랑해요 같은 말을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정말 잘생겼어요라고 말하며 그녀를 완전히 당황하게 했다. 앨리스가 드디어 믿게 되자 멀리는 그녀의 적대감에 대해 꾸짖으며 감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여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멀리는 못 들은 척하며 다시 말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소리친다. 평소처럼.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녀를 위해 온 동굴의 금화를 포기했다고 상기시킨다. 그것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이제 그녀는 그에게 큰 은혜를 갚기 위해 그를 모험가로 추천해야 한다. 앨리스가 동의한다. 그래서 멀리는 일을 그만두고 팬 소녀들과 팬 아줌마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는 또한 마사와 헨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소년에게 이제 자신이 없으니 엄마를 잘 돌보라고 말한다. 모든 일이 정리되자 멀린과 앨리스는 마차에 올라탄다. 멀린은 모두가 자신들을 커플로 착각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말한다. 앨리스는 이번만큼은 동의하며 자신은 절대 그 같은 스트리퍼와 데이트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인다. 기분이 상한 멀린이 반박한다. 그리하여 긴 여정을 위한 연인의 다툼이 시작된다. 한편 어떻게든 살아남은 고블린 마법사는 고블린 왕의 죽음을 알게 되고 머린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 군대와 함께 남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심한다. 머린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 그때 잔해 속에서 한 수수께끼의 여자가 나타난다. 그녀는 보물실에서 지옥군단의 세 번째 열쇠를 가져왔다고 밝힌다. 하지만 목격자를 남길 수 없기에 즉시 고블린 마법사와 나머지 고블린들을 제거한다. 몇 시간 후 머린과 앨리스는 모험가 길드 앞에 도착한다. 머린은 즉시 길드 게시판으로 달려가 돈을 벌기 위한 흥미로운 퀘스트를 찾는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를 길드 접수원 루시아에게 끌고 가서 소개한다. 루시아가 멀린이 그녀의 남자친구냐고 묻자 앨리스는 짧은 성미를 드러내며 그 자리에서 멀린을 배신해 그가 남부에서 수배 중인 무임승자자임을 폭로하고 그의 체포에 대한 현상금 5,000코인을 요구한다. 앨리스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모험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접수원 루시아에게 멀린이 범죄 기록을 없애기 위해 빚을 갚아야 하며 앨리스의 감시하에 모험가가 되어 일을 하며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루시아는 이를 허락하지만 앨리스가 현상금 퀘스트의 허점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녀는 단지 그녀에게 5,000골드 대신 50골드를 준다. 루시아는 머린에게 돌아서서 앨리스가 그를 위해 이토록 많은 희생을 했다고 말한다. 머린은 너무 민망해서 자수하고 싶어 하지만 앨리스는 그를 막는다. 그는 자신을 폭로한 그녀에게 화를 내고 또다시 그녀 탓으로
고블린 보물동굴 한 채를 잃었다고 비난한다. 두 사람이 또다시 연인의 다툼을 벌이는 동안 루시아는 머린의 계급 평가를 준비하고 머린은 가장 강한 마왕이 어떤 계급을 받을지 궁금해한다. 이 세계에서 하급 전사들은 철모왕가 등급으로 분류되고 그 위로 은 등급, 금 등급, 그리고 성스러운 계층 전사들을 위한 미스릴 등급까지 올라간다. 멀리는 그 가치 없는 성스러운 계층이 최고 등급을 받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더 나은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루시아에게 뭔가 뛰어난 걸 만들어내라고 요구한다. 그는 농담하는 줄 알지만 루시아는 전설적인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만이 얻을 수 있는 자수정 등급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머린이 기뻐하며 루시아에게 자기 이름을 이미 아메시스트로 등록하라고 말한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 루시아는 여전히 이 녀석이 그냥 농담하는 줄 알고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혀 진지하게. 앨리스와 아는 빨간 머리 남자 호브스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 뒤에서 다가와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 보려고 했어요. 아놀드라는 또 다른 남자가 길드에 들어오고 앨리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되었어요.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청혼하며 자신이 백작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거절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결혼을 부탁했어요. 앨리스는 펜보이에게 자신이 솔로이며 멀린과 사귀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것이 명확해지자 아놀드가 멀린이 앨리스를 빼앗기 전에 일어서서 나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서 멀린에게 결투를 도전하고 이긴 사람이 앨리스를 데이트할 권리를 얻는다. 앨리스를. 멀린은 이 반쯤 실패한 전 영웅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결투 전에 기권하며 아놀드에게 승리를 내준다. 하지만 아놀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멀린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백작의 아들로서 그는 이 평민의 자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 1800년대의 감상주의자처럼 그는 그 악한 멀린으로부터 앨리스를 구하겠다고 선언한다. 그 악한 멀린으로부터. 하지만 앨리스는 이 모든 헛소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놀드의 얼굴을 때린다. 그에게 현실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하지만 아놀드는 앨리스의 말을 무시하고 검을 뽑아 멀린에게 돌진한다. 멀린은 태연하게 손가락 하나로 그를 튕겨내며 아놀드를 지붕에 머리부터 부딪히게 만든다. 앨리스는 멀린이 아놀드를 너무 세게 때렸다고 꾸짖지만 동시에 그걸 꽤 즐겼다며 고마워한다. 어쨌든 멀린의 짧은 힘과시는 길드에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홉스를 포함한 모두가 그가 엘리트 티어만큼 강한지 궁금해한다. 과연 그가 엘리트 티어만큼 강한지 말이다. 멀린은 이 말을 절대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소용돌이를 뽑으려 한다. 칼을 들고 호브스에게 누가 엘리트 등급만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앨리스는 멀린이 도시 전체를 파괴하기 전에 그를 진정시키며 호브스가 칭찬하려고 한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이 길드에서 엘리트 등급은 매우 드물다. 머리는 그 말을 넘기지만 길드의 전체 레벨을 자신이 올리겠다고 선언한다. 그때 클로드라는 어둡고 음침한 남자가 그의 길을 막으며 비켜달라고 말한다. 비켜달라고. 머리는 물론 신경 쓰지 않지만 앨리스는 재빨리 그를 제지한다. 머린이 이 남자와 싸우면 어떤 위험이 올지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머린에게 클로드가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다며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 첫날부터 공경에 처했어요. 두 사람 모두 클로드를 계속 쳐다보는데 클로드는 랭크 평가 시험을 치르고 성스러운 계급으로 판정받았어요. 루시아는 클로드를 미스릴 모험가로 등록하고 모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길드에 성스러운 계급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길드의 마스터이기 때문이죠. 한편 멀리는 감흥이 없어요. 약한 패배자가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아서 평가를 준비하며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두가 깨닫고 절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수정구슬은 전혀 빛나지 않아서 그가 전투 기운이 전혀 없어요. 모든 길드원들은 멀린을 깔보고 있으며 이 떠들썩한 녀석이 결국 약골이 됐다고 말하죠. 결국 약골이 된 거죠. 하지만 더 나쁜 건 루시아가 멀린이 모험가가 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크리스탈볼이 전혀 빛나지 않아서 그가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멀린이 마법 능력이나 전투 기운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그가 이를 앨리스에게 밝히자 그녀는 충격을 받지만 놀라지 않아요. 이 녀석은 한 번이 강력한 일격으로 거의 이길 수 없을 정도야. 그래서 그녀는 루시아에게 그를 추천하며 멀린은 확실히 강하다고 말했어. 모험가가 될 만하다고.
하지만 루시아는 앨리스가 멀린을 사랑해서 추천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멀린은 루시아에게 설득하려 하며 심지어 악마 사절들도 그에게 지옥 군단을 이끌라고 간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녀는 또 다시 그가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 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멀린을 보고 웃으며 만약 허세의 등급이 있다면 멀린은 분명 자수정 티어일 거라고 말했어. 그럼에도 멀린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루시아에게 말했어. 길드마스터를 데려와서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모두들 그가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계속 그래왔듯이 허풍을 떤다고 생각해요. 전 길드마스터인 성스러운 계급의 남자가 멀린이 자랑하는 것을 듣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길드 전장으로 함께 가서 결투를 벌입니다. 그는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강력한 전사들을 무찌른 것을 멀린에게 자랑합니다. 하지만 멀린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쁩니다. 귀에서 코딱지를 파는 일에 몰두하죠. 이 엄청난 무리에 길드마스터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는 멀린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말하고 만약 그가 한치라도 움직이게 하면 그에게 승리를 주어 모험가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 전력을 다할 허락을 받은 멀린은 소용돌이 검으로 공격을 가하며 경기장 전체를 파괴한다. 한편 앨리스는 멀린이 길드장을 너무 다치게 하지 않길 바라며 몇 초 후 멀린의 공격에서 나온 폭발에 맞아 길드 외부 거리까지 파괴된다. 하지만 모험가들은 이 피해가 길드장이 멀린에게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멀린은 무사히 나오며 앨리스에게 자신이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약속한다. 길드마스터가 그의 힘을 보증해주길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길드마스터가 나와서 여전히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는 심하게 떨며 루시아에게 새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바지를 적셨기 때문이다. 어쨌든 멀린은 이 길드의 최강자를 막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 모험가로 등록된다. 하지만 앨리스는 평가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모험가가 된 유일한 예외라며 그가 행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평가시험에 실패했음에도 모험가가 된 유일한 예외다. 멀린은 앨리스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모험가 임무를 선택하는 일을 앨리스에게 맡기며 자신은 홀리티어 적들을 혼자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소규모 길드 위례를 한다. 그는 한 달에 100건의 위례를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매우 나쁜 계산으로 매달 수천만 골드를 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전체 모험가 산업을 독점하는 꿈을 꾸며 앨리스에게 그들의 이익의 10%를 너에게 관대하게 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앨리스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멀린에게 그냥 가라고 한다. 멀린은 떠나면서 자신의 자리를 배우지 않는 앨리스를 반복해서 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고프지만 먹을 돈이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머무를 곳도 없다. 그래서 그는 앨리스가 샤워 중일 때 그녀의 집에 무단 침입하게 된다. 그리고 앨리스가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오다가 실수로 목욕 가운을 떨어뜨려 어색한 상황이 벌어진다. 나중에 멀린은 그녀의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그녀의 음식을 먹으며 왜 왔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을 감시하러 왔냐고 묻자 그는 감시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한다. 웃음. 그녀가 계속 질문으로 그의 평화를 방해하자 그는 그녀를 칭찬하며 친구를 돕기 위해 그녀의 집에 들어와 그녀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그 대가로 아주 약간의 보호비, 즉 1000골드를 받는다고 덧붙인다. 한 달. 하지만 앨리스는 그를 바로 집에서 쫓아내고 멀린은 자신이 그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상기시키며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그녀가 무정하게 행동한다고 꾸짖는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에도 그는 갈 곳이 없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한다. 그의 애원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모으고 무가치한 영웅이 이 불쌍한 남자를 이용한 뒤 버렸는지 궁금해한다. 소란을 듣고 앨리스는 멀린이 남은 이미지를 망치기 전에 재빨리 그를 다시 집안으로 들인다. 그녀는 검을 들고 멀린이 자신의 이미지를 망치려 한다며 공격하지만 그는 그냥 2층으로 가는 길에 모든 것을 피하며 그녀의 침실을 차지한 그는 뻔뻔하게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라고 말하고 둘이 좋은 친구라며 보호비는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녀는 계속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편리하게도 침대 위에서 그 위에 떨어지고 멀린은 그녀에게 자신과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은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양탄자 안에 감싸고 가장 부드러운 손가락 움직임으로 잠들게 한 후
자신도 푹 잔다. 다음날 앨리스는 길드에 가서 멀린에게 화를 내며 루시아와 홉스에게 멀린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신을 침대에 눕혔다고 말한다. 바닥에 넘어졌고 지금은 등이 엄청 아프대. 하지만 홉스는 앨리스가 성격이 급해서 문제라고 생각해 진정하라고 말하는데 그게 오히려 그녀의 성질을 더 자극해. 멀린은 막 일어나서 길드에 와서 자랑스럽게 루시아에게 말해. 홉스와 앨리스의 팬인 아놀드에게 이제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모두가 이 두 사람이 이미 사랑의 ABC를 끝냈다고 생각하게 돼. 하지만 아놀드는 앨리스가 멀린과 삼루를 넘어갔어도 괜찮고 여전히 자신의 사랑을 위해 싸우고 싶어해. 그는 멀린과 다시 결투를 원하며 3판 2선승제로 하자고 말해. 하지만 결투는 검술 대결이 아니야. 이건 마치 모험가들이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듀얼 같은 거야. 이기게 되는 거지. 아놀드가 A급 길드 퀘스트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모험가가 덴바이셔에 나타난 엄청난 수의 언데드를 처치하는 거야. 멀린은 듀얼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길드 보상이 5,000 골드라는 걸 알고 나서 도전을 받아들이고 루시아에게 그 퀘스트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 하지만 루시아는 아이언 랭크라서 혼자서 퀘스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 그래서 멀린은 앨리스에게 팀을 이루자고 제안했지만 앨리스는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 근처에서 아놀드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앨리스를 자신의 팀에 영입하려 하고 그는 이미 성스러운 계단 모험가 클로드를 엄청난 돈을 들여 고용했고 그녀가 합류하면 5,000 골드 보상 전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런데 멀린은 앨리스가 그와 팀을 이루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조건은 아놀드와 달리 수익을 10%씩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앨리스는 멀린을 놀리기 위해 아놀드와 팀을 이루고 멀린은 어디서 함께할 사람을 찾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결국 술 취한 홉스를 선택하고 그를 리터럴리 납치한다. 홉스가 술이 깨고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마차 안에 있었다. 멀린은 이미 덴비셔로 가는 길에 있었다. 홉스는 설명을 요구했고 멀린은 홉스가 자신에게 이 위험한 임무에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고 주장했다. 그 말은 사실이며 홉스는 너무 취해서 자신이 무슨 일에 빠져드는지 몰랐다. 어쨌든 홉스는 자신이 낮은 등급의 마법사라서 돌아가고 싶어한다. 반면 멀린은 마법 능력이 전혀 없다. 하지만 멀린은 홉스에게 자신이 언데드 같은 쓰레기 괴물을 상대한 경험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확신시킨다. 그 순간 로즈 기사단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그들도 덴비셔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홉스는 길이 너무 좁다고 말하며 기사들에게 남은 길은 걸어가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기사들은 그녀들이 걷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나머지 길은 걷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기사들은 그녀들이 걷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로즈 공작 부인의 딸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린은 무관심하게 순수한 무례함으로 기사에게 공작 부인의 딸이 다리 부러졌는지 묻는다. 혹은 뭐 그런 것인지. 선두 기사인 카일은 공작 부인의 딸을 무시했다고 벌로 멀린을 채찍질하려 한다. 그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멀린은 채찍을 잡아채고 용감하게 싸우려는 기사에게 땅에 내던집니다. 싸움을 걸었기 때문이죠. 공작을 섬기는 다른 기사들이 즉시 검을 뽑고 카일도 일어나서 검을 뽑습니다. 그도 일어나 검을 잡죠. 멀린은 그들의 무가치한 존재가 흙먼지 속에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살고 싶다면 그에게 사과할 기회를 줍니다. 양측이 싸움에 휘말릴 찰나 불타는 콧불소 때가 다가오며 그들의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마차를 향해서. 그래서 기사들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차 앞에 서고 그동안 호브스는 목숨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상황입니다. 하지만 멀리는 이 야생 짐승들이 떼지어 달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며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이 짐승들이 뭔가의 겁을 먹고 덴바시르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멀리는 기사들이 짓밟히지 않도록 나서서 직접 떼지어 달리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이 끝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었다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겨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웃긴지 때문에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싶습니다. 다음 부분이 궁금하시면 아래에 알려주세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